시장에서 핫했, 하지만 주가는 쿨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치료제에 대한 거는 기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도 나왔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를 어느 정도 이슈 해소로 본 것인 건지 아니면 실망 때문인 건지 오늘 장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 왜 밀리는 것인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것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이야기는 할 때마다 무서워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그래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우선 레키로나주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레키로나주가 중증 환자들한테 한 54% 정도 효과가 있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5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의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한 68%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노령 및 고위험군한테 치료 효과가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보는 거는 통계적 유의성을 조금은 좋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의미하다라는 흐름을 좀 보려면 통계적 그 지표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달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 셀트리온이 말한 것처럼 대규모 그 임상 실험을 한 결과치고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계적 그 수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요 중증 환자 또 고령 환자에게 효과가 컸고 50% 이상의 중증 환자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을 심사 중인데 허가가 떨어질 수 있을지 지금 식약처 임상 3상의 조건으로 허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방금 특징적 언급이 되었을 때 어제 오늘 이슈가 되는 게 한국파마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좀 한국파마의 내용을 100% 믿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임상 이상 인도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 60% 전후의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가 결국은 60% 전후면은 아주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좀 낮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급하게 좀 심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또 시장 참여자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결과 내용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다시 한 500명대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정부는 바로 2.5단계 해제라든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풀진 않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바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강화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좀 더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굳이 정부에서는 급하게 아직 안전성이라든지 결과가 100% 그러니까 좀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승인을 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다시 1000명대라든지 1500명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승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흐름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지금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백신도 물론 상용화가 되겠지만 백신 개발까지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이 투여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전에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여타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치료제, 19 치료제, 그리고 오늘 종근당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타 치료제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갖는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치료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작년부터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을 받았었던 것은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개량해가지고 약이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심장병에 좀 혈관에 도움이 되는 약이 발모제라든지 혹은 정력 관련대로
관련 약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거는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셀트리온이라는 녹십자 같은 경우는 항체, 혈장을 활용해가지고 그 약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물질, 신규 물질로 이제 약을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사실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물론 그 기술력에도 기대를 걸지만 서정진 회장의 그 자신감에도 사실 투자 심리가 당연히 끌릴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 역시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 혈장,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 다행이네요. 네, 다른 네. 약품들은 부작용이 그만큼 높을 수도 있는데 이건 혈장은 치료가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이라든지 항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약간 대량 생산에는 조금의 상대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뭐 몇 년 동안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길어야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이라서 이 정도는 좋게 평가하는 거지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거를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좀 지금 주가 투자자들한테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 거의 뭐 7, 8개월 동안 상당히 주가에 선 반영되었던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이 발표한 이번에 그 효과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확률이 적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제약 다 같이 밀리고 있어요. 오늘장 주가 분위기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큰 별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네. 어저께 6시인가요? 뭐 그때 발표를 했었던 것도 왜 6시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이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대부분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요? 그 오전에 맞춘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은 어쨌든 이제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표현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급락으로 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하락도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한 3, 4일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면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긴급 사용 승인도 아직 부결 난 건 아니에요. 정부가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급한 환자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전체 미국에서 20%밖에 사용을 못해요. 코로나 환자들한테. 왜냐하면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맞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긴급 승인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채팅방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Q&A로는요. 이번에 셀트리온의 하락이 셀트리온 삼형제 하락이 삼형제 합병 이슈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 하락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해서 실망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중에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는데 좀 개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합병하고는 네.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이 성공한다고 해서 합병을 더 잘 되거나 네. 실패한다고 해서 합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이제 기업을 분사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고 그걸 다시 재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합병이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제 공매도가 관건이다. 네.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은 셀트리온이 먹잇감이다. 먹잇감. 네, 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과거에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타겟이었었죠. 아, 주주분들은 정말 공매도 하면 치를 떠세요. 맞아요. 네, 가장 그 공매도 상위 랭크에 항상 포진되어 있었던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 뭐 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근데 또 반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의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분위기랑 네. 지금은 주가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리고 또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지분율이 그렇죠. 많아졌죠. 개인 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 대응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네. 공매도가 예전만큼 바로 개시가 된다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3월 달이면 이제 아니, 거래일로 따지면 한 2달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3월 중순 정도니까. 그래서 뭐 저는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공매도가 이번에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는데 네. 이들 기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치료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주가가 먼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하락폭이 좀 더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 한 달 동안 35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간 조정 주고 나서 올라오다가 좀 그것이 다시 제자리 걸음을 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4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선이 좀 확보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현재 하락에 매도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바로 나왔다라면 네. 뭐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매도 관점에 보자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지금 하락을 맞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뭐 큰 손실이 막 갑자기 뭐 10% 20% 이상 막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밀려나고 네. 있는데요. 그걸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약바이오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1월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을 너무 많이 기대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솔직히 뭐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K방역이 성공을 좀 하면서 네. 또 뭐 치료제에 대해서 뭐 국내 기업들이 주요 역할을 좀 해주면서 상당히 브랜드 제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의 연장선을 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뭐 모멘텀은 좀 없다. 특히 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뭐 예전만큼의 어떤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시장의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고, 뭐 최근 시장 자체가 좀 제약바이오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장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또 그만큼 좀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본다라면 뭐 제한대 하락 오히려 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라면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또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권역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님이 제약바이오 진짜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에도 타자가 와줄 거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셀트리온 이야기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